자, 가끔 살펴보는, 자, 예전에 임상, 삼상, 전망, 백신 기업해가지고 5종목을 뽑아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바이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진원생명과학을 볼 건데요. 상한가를 갔죠. 자, 상한가가 이제 이유를 보면, 이렇게 이제 그 mRNA 국책연구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단련하기 시작해서 11시 3분에 이제 벌써 18%가 올라갔고,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진원생명과학이 이게 플래스미드 DNA뿐만 아니라 메신저 리보엑산, 자, mRNA죠. 이 mRNA 연합 생산 공정 또한 이제 보유 중인데, 이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이 mRNA 기반 신속 백신 제작 플랫폼을 활용한 지카 바이러스 백신 선도물질 발급 및 유효성 평가, 이 국제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크게 올라갔는데 기술적으로 봐도 진원생명과학은 월봉에서 봤을 때 5개월 선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 물론 이제 크게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게 작년 3월 때 2,000원에서 벌써 꽤 올라왔다가 이 12월 달에 5개월 선을 이탈하는 큰 위험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5개월 선을 깨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거나 익절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크게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꽤 조정이 들어왔다가 주식이 일봉에서도 20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듯이, 자, 월봉에서도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선을 잘 타고 올라갔죠. 또 하나가 이제 이 매물대나 변곡점에 관한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죠. 자, 이렇게 16년도 6월 달에 형성된 매물대이자 변곡점이죠. 이 자리는 꽤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자리들을 돌파하고 나갈 때 대량 거래들이 들어왔다는 얘기, 누군가 여기를 강하게 뚫어준 거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 깼다? 그럼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죠.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죠. 휴메딕스나 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를 볼까요? 간단하게 보면 같은 제약 바이오조인 휴메딕스를 보겠습니다. 자, 휴메딕스를 보면 월봉에서 예전에 이 변곡점을 뚫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개의 변곡점이 존재하는데, 자, 첫 번째 이 저항선, 지지선을, 저항선을 뚫을 때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 터졌죠. 자, 웬만한 모든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상승했죠. 한 달간 조정, 이번 달도 자, 이제 스푸트니크 V가 해서 안 좋은 뉴스와 함께 9% 이상 급락했지만 결국 믿고 기다려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보통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 종목은 그 밑으로 깨지지만 않으면 반드시 시세를 잘 줄 확률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진원생명과학을 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리들을 뚫을 때 큰 거래량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밑을 깬다? 그럼 사실 이 친구는 끝난 거죠. 근데 안 깨고 돌아서 나갔고 5개월선 회복 안착해주고 그냥 날아간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뚫어져야 될 변곡점 위에서 끝났죠. 자, 요렇게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형성된 27,000원짜리인데 종가가 29,950원에 끝났습니다. 즉 이번 달 8거래일 남았는데 8거래일 안에 27,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끝나고 다음 달에 이 위에서 출발하면 추세는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높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쌍봉 먹고 떨어지고 여러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돼요. 특히 최초의 우선을 깬 이렇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 그게 한 봉이 한 주짜리죠. 봉 하나가 이제 일주일짜리인데, 자,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하면서 크게 추세가 무너졌는데 이만큼 5선이 위험해요. 자, 다시 회복해 주니까 살아났죠. 자, 이번 주에 5선, 저번 주 5선 깨고 조정, 이번 주에 그냥 돌파하고 나왔기 때문에 추 5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일단 맞고 떨어질 만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상한가 시연 했다가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자리 이거, 그러니까 3만 원대 위에서만 출발해 주면 3만 원대를 깨지 않는 한, 자, 이 친구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고요. 꼬리 달고 떨어져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5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상한가 시원한 종목을 쫓아가서 하긴 힘드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일봉에서 예전에 37,000원대 또는 그 앞전에 벌써 이 고점들이 31,000원에서 32, 33,000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 15% 되겠죠. 여기 맞고 이제 꼬리 달고 떨어질 확률이 있죠. 쫓아가서 하지 마시고 눌림목 주거나 이럴 때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상한가하고 시원한 종목은 애초에 못 샀으면 일단 노는 게 맞아요. 놓는 게. 내 게 아니구나. 가지신 분들의 이제 보유 권한이고 또 축하드려야 될 일이죠. 사실 주식으로 개인분들이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 보유하신 분들께서 큰 수익이 나오면 좋은 거고. 자, 어쨌거나 이제 목표가 산정에 있어서 한 번 더 날아가게 되면
자, 이렇게 일봉에 있어서 변곡점 38,900원대. 또 크게 보면, 작게 보면 33,000원대 10% 15%까지 보이죠.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보통 상한가 시작한 다음에 10에서 15% 정도 뛰는 게 일반적이면, 그 정도까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어쨌거나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고요. 월봉에서 벌써 추세를 틀어놨죠. 모든 주식은 추세 순응하죠. 자, 큰 상승 이순의 조정. 2차 상승한 거니까. 저번에 영상 찍을 때 제가 이 진원생명과학은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탈하지 않고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가 한 5% 가까이 밀렸는데 사실 상장주기 때문에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이 부담감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약 이 333만 주라고 그러죠. 기간 물량이. 그래서 이제 3개월에 이제 이 보유예수라는 게 신규 상장주들은 몇 달간 못 팔게 이렇게 막아놓는데 그걸 보유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333만 주가 있었는데 이게 풀렸습니다. 이제 풀리면서 꽤 많이 밀렸는데 차익 실현한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SK바이오스가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크게 뭐 이렇게까지 잡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보면 이렇게 여기서 놀고 있죠. 자, 그래서 저점인 이 14만 원대에서 자, 고점이 17만 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큰 그림으로 보면 그린데 이 하단 이탈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하단 이탈하면 크게 깨질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일봉에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언제냐면 5월 18일과 자 6월 3일입니다. 5월 18일에 이 자리가 왜 중요할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이날 이 9%대 올라간 거죠. 추세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 꼬리 달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든 더 많은 물량이 나오든 어쨌거나 이때의 저점 어제의 저점이 14만 8,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봉에서는 일단 추세 확정이 되는 5선을 깨놨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5선이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좋고 일단은 이전 저점들을 자꾸 이탈하게 되면 자 물량이 더 나오게 되고 깨지게 되니까 이때는 좀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이 큰 순간이야 급락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에 이제 털어내는 게 특징이니까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기관이 엄청난 물량을 털어냈죠. 다 개인이 다 받았고, 금융투자 전부 다 털어냈습니다. 연기금 이제 꾸준히 아직은 사모으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더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보유예수 물량 저희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좀 더 밀려도 역시 예전 저점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이 친구 상장에서 많이 밀렸는데, 주봉에서 아직은 전체로 추세고 상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 손절이나 이렇게 빨리 하시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20일 동 회복이 중요하니까 20일 효과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어느 정도 주식이 좀 안정된 다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순간 뚝 떨어진 거라 뭐 여기서 바로 급등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 주식이 조금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거나 주봉에서 5주선이라도 회복해 줄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5선 밑에서 계속 떨어져 있으면 결국 5선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위험하고 5주선을 완벽히 회복해 주면 10주선이나 그러면 그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사실 노바백스 관련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나쁘진 않은데 이 주식은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 사실 이 전자의 보유예수에 관한 얘기가 있었겠죠. 다 누구나 아는 날짜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 그거에 대처를 못 하셨다면 어쨌거나 좀 기다리셨다가 이게 천천히 아니면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매달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자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자, 다음 유바이오로직스를 볼 건데요. 저 얼마 전에 추세에 관해서 말씀드렸었죠. 근데 유바이오로직스 추세가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이때 5월 18일부터 자, 추세가 약간 화양으로 밀려있고 일단 21선 자체가 살짝 꺾여 있죠. 그 자체가 불안한데 일단 월봉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전고점과 5개월선까지는 오지 않고 있어요. 이 친구 예전 20년도 8월 달에 고점이 이렇게 보시면 자 33,000 정도인데 이 33,000원의 전 고점을 깨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자리는 5개월선 근처기도 한데 전 고점을 깨고 내려왔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추세가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은 자 제가 항상 5주선 깰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5선을 깨면 깊은 조정. 이제 특히 약간 이격이 이제 이 이평선 간의 간격을 이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격이 좀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상관이 없는데 이격이 큰 상태에서 5선을 깨면 꽤 아파요. 그렇게 크게 무너지고 지금 10주선도 깨는 상태라 저번 주 종가상 이렇게 잘못하면 20선까지 밀리게 되죠. 이때 예전에 지켜주던 이 변곡점들의 가격이 2만 3, 4천 원대까지 되고 특히 이때 33,000원대 지금 가격이 38,000원대인데
33,000원대를 깨면 위험하니까 고에만 꼭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아직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죠. 물론 옆으로 가도 또 반등할 수는 있지만 이전 저점들을 자꾸 깨고 내려오니까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추세를 확증할 때 들어가는 게 좋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구독자분들의 계좌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 유바이로직스의 소식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 6,900이 내년 2분기에 상용화되면 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 1억 명분 생산 시설을 자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 방식으로 부작용도 적고 필리핀과 말레이 등의 이제 수출 가시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좋은 뉴스들에게 영향을 받으려면 주식은 반드시 깨지 않을 자리에 앉게요. 자, 저런 것들이 관련해서 우리 좋은데 그러면 절대 전적 광고점 깨지 않습니다. 그러고 주봉에서도 반드시 우선을 회복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차트가 항상 뉴스보다 선반영이에요. 차트가 벌써 날아갈 때는 뉴스가 다 뜨죠.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추세를 틀어주기 때문에 항상 유바이오직스는 지금은 추세가 주봉에서 5선 밑에서 깨져 있으니까 약간 조금 깔끔하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게 사실이고요. 자, 다음 제넥신을 보고 있는데요. 저 제넥신을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이제 20개선 깨는 60개 사이에 있다 그랬죠. 제가 이 친구 이 자리까지 깼기 때문에 사실 18년도 7월 달에 이 자리는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지선이었었어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는데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 자리는 저항선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 자리를 다시 돌파해서 들어가야 자 추세가 살아나게 되고 그 자리는 결국 5개선 이해가 되죠. 이번 달 거래일이 8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8거래일 안에 5개선 이해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주봉에서 저번 주에 이제 십자도 지형이 생겨서 이제 그만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하나 생겼는데 이걸 기준으로 좀 추세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이 급락을 맞이한 이후에 유승로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저점을 잘 지키고 있어서 일단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급락을 맞이했던 81,000원대 이 밑으로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밑으로 깨지 않아야 되고 월봉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자 5개월선 회복해 주는 게 무척 시급해 보입니다. 이 제넥신이 이제 티즈표 관련 기사가 있는데,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혈안에 숨겨져 있던 다른 23종의 단백질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넥신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백신이 항체를 생성하는 여러 유형의 면역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만약 T세포로 활성화하는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면 신종 코로나, 특히 변이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걸로 자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발표에 이제 그 올해 3분기 내 코로나19 백신 GX19N 이 글로벌 3상에 돌입할 예정인 제넥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제넥신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유효성 때문에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어서 조금 아슬아슬하긴 해도 일단 지금부터는 18,100원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어떤 뉴스나 기사에 상관없이 이 가격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요. 월봉에서는 이렇게 5개월선 회복. 자, 저 뉴스와 관련해서 이제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성과가 나오기 전에 벌써 차트는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올려놓게 돼 있어요. 누군가 올려놓죠. 그리고 주봉에서는 반드시 5선을 회복해주게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저 이제 뉴스와 관련해서 이 정말로 제넥신이 주목받고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할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떤 분들이 알아서 다 추세를 돌려놔요. 추세가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추세 전환은 그래서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렇게 급락했다가도 3월 27일 이렇게 추세 이제 우리 코로나 때죠. 급락 전환해놨죠. 누군가 전환 다 해놓고 올려둡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될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추세 전환이 되면 한번 주식은 상승 추세를 타면 상승으로 잘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 전환이 필요해 보이고요. 추세 전환을 할 것 같은 자 그런 생각 좀 주식은 누구도 모르죠. 상황은 나빠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굉장히 강한 셀리드입니다. 엄청 강하죠, 이 친구. 월봉에서 꽤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와서 작년 3월달 저점이 12,000원이었는데 고점이 14만원대 10배 넘게 올라갔죠. 좀 불안한 건 있어요. 자, 주봉에서 이제 최고점 찍고서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 조정받을 때 요렇게 4월달처럼 자 우주선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주선 훼손하게 되면 좀 위험하고 일단 우주선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일봉에서도 역시 21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특징이 자 상승 조정 기간 조정 상승인데 일단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으니까 사실 이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서 장기 투자 10배 뭐 이렇게 스윙 뭐 두세 배 아니면 짧게 4, 50%인데 이 고점에 잡아서 1, 20%죠. 여기서
물론 이제 12,000원 하던 게 14만 원에서 20만 원도 가고 50만 원도 가고 100만 원도 갈 수 있지만 누구도 모르는 거죠, 주가는. 근데 아무래도 고점에 잡을 때는 조금 불안한 거고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이게 순절 라인 잘 잡고 대응하시고 특히 이 정말로 잘 올라가는 주식은 오주선을 쉽게 훼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드선을 깼다가도 이렇게 회복해 줄 때 차라리 이때 매수해 주는 게 좋은 거고요. 오드선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거나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드선을 기준으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일봉에서는 일단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셀리드가 임상시험 계획을 변경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백신 생산성을 향상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학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의학 용어를 갖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도 몰라요. 단지 우리는 일반 투자하는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대한 내용은 회사 직원들이 더 잘 알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추세예요. 주식이 절대 좋은 종목은 추세를 깨지 않아요. 그 월봉에서 일단 셀리드 추세 잘 유지되어 있고, 주봉에서도 아직은 잘 유지가 돼 있지만 오선을 딱 깨는 순간 추세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경계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은 먼저 있을 수는 있지만 21선을 심하게 훼손한다든가 확 무너지면 그때는 추세 이탈로 보고 그때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어요. 자, 12,000원짜리가 어쨌거나 이 16만 원 가까이 14만 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근데 주봉에서 오수선 이탈하지 않는 게 최고 중요해요. 예전에 박셀바이오를 봐도, 자, 박셀바이오 주봉은 이게 주봉인데 이때 만 원 하던 주봉이 30만 원 갔거든요. 물론 이 친구 단 한 번도 오선 이탈하지 않죠. 이렇게. 그렇듯이 정말로 잘 올라가는 주식은 오선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